전문 분야 시즌즈 우리 몸속 장의사라는 대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대호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세포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교수님 가십시오. 제가 보내드렸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된 세포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포사에 관한 이야기였었는데 계획된 프로그램된 세포사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포도 우리 개체처럼 똑같이 죽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죽음에는 개체가 죽는 것처럼 똑같이 사고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자연사 이렇게 계획된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계획된 죽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연사 수명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그런 세포사가 있고 또는 이제 병에 들어가지고 죽는 세포 죽음.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그 갑작스러운 뭐 사고사로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획된 세포사로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거기까지 이제 포함돼가지고 계획된 또는 프로그램된 이런 세포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마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다한 이야기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노화되는 세포가 더 많아지고 이 노화되는 세포 역시 계획된 세포사에서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나이 든 사람에서 개체에서 이 노화된 세포가 더 많아지냐 이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 얘기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계속 해보면 나이 든 사람에서 이제 그 노화되는 세포가 더 많은 이유는 이제 단순히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많이 만들어지거나 적게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노화되는 세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나이 든 개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후자의 경우 잘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그 나이 든 개체에서 이제 생긴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제 더 많은 노화된 세포가 만들어지냐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그래서 그 첫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세포의 노화는 이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할 때 세포의 노화가 온다고 했었고 이게 이제 복제적 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런 세포의 노화는 복제적 노화뿐만 아니라 세포가 손상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DNA에 데미지가 왔을 때 또는 이제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그 발암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유전자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세포들이 암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자체적으로 더 이상 복제를 하지 마, 분열을 하지 마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복제적 노화 말고도 이런 발암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생기는 노화, 그다음에 DNA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노화, 이 세 가지 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든 개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런 외부의 자극에 노출될 경우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복제적 노화뿐만 아니라 이런 DNA 데미지에 의한 노화 그리고 발암 유전자 활성화에 의한 이런 노화가 훨씬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세포의 그 분열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된 세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노화 세포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정상의 세포를 노화 세포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옆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노화된 세포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정상 세포에 비해서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이런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염증 반응도 일으키게 되고 옆에 정상의 세포를 노화 세포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노인성 질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인 인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 그렇다면 그 노화된 세포를 제거를 하면
계속 젊게 살 수 있겠는데? 라는 단순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이제 생각이 단순한데 실제적으로 그게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노화의 원인이 노화된 세포들이 더 많게 되면은 노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쪽 노화하는 연구 분야에서도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노화세포의 축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화세포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또는 이제 개체가 이전 젊게 네. 되는 이렇게 이제 다시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보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해로 미국의 백만장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의 자기 자신의 아들의 피를 자기한테 수혈하고 또 자기의 피를 아버지한테 수혈을 해가지고 젊어졌다라고 이런 그 주장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누구도 검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니까 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이제 마우스 가지고 유사한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마우스의 쥐의 피를 늙은 쥐에 이렇게 수혈을 하게 되면은 이 마우스의 노화 증상이 개선이 되더라 이런 연구도 있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실험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노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죽게끔 만들어가지고 없애는 이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노화 마우스에서 쥐에서 그런 노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없앴더니 마우스가 젊어지더라. 털도 윤기가 나고 네. 이렇게 걷기도 잘 걷고 먹는 것도 훨씬 더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노화의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더라. 이런 연구들이 실제적으로 실험실 수준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험쥐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젊은 사람의 혈액을 본인에게 투여했더니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간단치만은 않은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에 핵 개발했었을 때 이게 예. 좋은 쪽으로 활용되면 좋지만 또 나쁘게 활용한 걸 봤을 때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연구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나쁘게 사용하면 나빠질 수 있는 거여서 그것에 대한 검증도 많이 필요할 것 사실 같습니다. 이런 연구 분야에서도 연구윤리 분야가 큰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 이제 요즘 같은 때에는 그런 연구윤리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동물 실험을 할 때도 동물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하고요. 사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겠죠. 예. 지금 세포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세포가 몇 개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저 같으면 되게 궁금해. 네. 그럼 몇 개나 할 것 됩니까? 같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세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죽고 다시 나오고 죽고 나오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예.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긴 한데 데이터 또는 이렇게 그 자료마다 그 편차가 심하긴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 성인의 우리 인간의 몸은 약 30조에서 4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라고 맞네요.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럼 그 중에서 죽는 세포는 몇 개나 됩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서 지난 시간에 혈액 속에 존재하는 세포들의 수명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중성구라는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의 예를 들어보면 이 세포는 하루 동안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수명이 다해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성구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 하루 동안에 이걸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중성구는 우리 P1 마이크로리터 속에 약 3,000개에서 7,000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피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를 이렇게 짤순이에 넣고 돌려서 피만 뽑아내면은
콜라병 약 3개 정도가 나옵니다. 6리터 정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루 동안에 죽는 중성부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약 180억 개가 되거든요. 예. 180억이 쉽게 우리 숫자로는 좀 와 닿을 수 있는 숫자인 것 같긴 한데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세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180억까지 센다고 하면은 언제 셀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셨습니까? 570년이 걸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렵다는 숫자입니다.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그래서 중성부의 숫자가 하루 동안에 180억 개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다양한 세포가 있고 이 세포들의 수명은 또 되게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내 가지고 한번 봐보니까 우리 몸에 하루 동안에 죽어나가는 세포의 수가 약 3천억 개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이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3천억 개의 세포니까 약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1% 정도.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루에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대단한데요. 그것도 예. 엄청 많은데요. 많습니다. 그래서 1%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하면 네. 1%는 600g이잖아요. 네. 600g이면 삼겹살이 한 근입니다. 네. 우리 음식점 가가지고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면 1인분 주세요 하면 보통 많이 주면 150g 주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은 600g을 먹으려면은 4인분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다 못 먹습니다. 양으로 봐도 부피로 봐도 이 정도 되는 거고. 세포도 그러니까 무게가 나간다는 거죠. 당연히 무게가 나가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환산한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죽는 세포의 숫자의 1%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무게의 1%. 로 이렇게 곧바로 전환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세포마다 무게도 다 다를 것 같고.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네.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혹시 어떤 사람에게는 세포 수가 좀 더 많고 누군 더 적고 이게 어떤 거에 미치는 영향도 또 있습니까? 세포의 사이즈는 일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포 종류에 따라서 그 사이즈는 달라질 수는 있으나 네. 같은 종류의 세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포의 사이즈는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 또는 개체를 보게 되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차이는 세포의 수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생쥐가 있으면은 네. 그렇게 세포의 크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 개체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차이가 나가지고 수가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세포가 이제 많이 죽잖아요. 예. 우리 몸에 계속 쌓이면 몸이 어떻게 견딜 수가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약 1% 정도의 세포가 죽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까지는 제 몸에 죽은 세포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부터 죽는다고 하면은 오늘 보면은 제 몸속에 100개 중에 1개는 세포가 죽어 있어야 하고 네. 10일 뒤에 보면 100개 중에 10개는 죽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또 100일 뒤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죽어 있어야 그런 되잖아요. 거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네. 첫 번째는 세포가 죽으면은 이 죽은 세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100일이 지나도 죽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그런 정도의 확률로 죽은 세포들이 우리 몸 속에서 보여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100개 중에 1개가 아니라 1000개 중에 1개, 10,000개 중에 1개도 사실 죽은 세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세포가 죽자마자 제거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죽은 세포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거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제거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몸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세포의 경우는 이제 제거의 의미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런 의미는 그럼 아닙니다. 안에서 분해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제 네. 분해 전의 단계가 존재하거든요. 이제 세포 제거. 그래서 사실 죽은 세포가 생기게 되면은 이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제 보통의 표현으로
이걸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죽은 네. 세포가 생기게 되면은 이걸 잡아먹는 세포들이 이 죽은 세포를 제거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 생기는 뭐 노폐물 같은 경우 세포 호흡에 이제 부산물이 될 텐데 네. 뭐 이산화탄소나 물, 그다음에 요소 같은 경우는 땀이나 숨이나 아니면 이제 소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포가 죽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배출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세포가 죽게 되면은 이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예. 그 세포가 혹시 아프거나 이런 적은 없을까요? 그 세포 잡아먹는 세포가요. 네. 이제 얘도 똑같은 세포니까 당연히 아프거나 또 잡아먹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죽은 세포를 잘 잡아먹지 못하니까 잘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또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병으로 나타나거나 그럴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세포가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이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세포들을 이제 식세포라고 합니다. 네. 식세포가 죽은 세포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작용이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세포가 죽자마자 옆에 있는 세포나 아니면 이 그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식세포인데 이 대식세포가 죽자마자 얼른 잡아먹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포가 죽게 되면은 이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죽은 세포가 우리 그냥 보통의 표현으로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면은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밖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 이 노출된 물질이 이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아니면은 항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항원으로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자가 항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세포가 재빨리 효율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염증 반응이나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 자가 항체가 이제 만들어지면 얘는 우리 몸을 인지하는 항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결과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세포가 잘 제거되지 않으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네,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가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관절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항체들이. 네. 그래서 생기는 질환, 질병입니다. 굉장히 컴퓨터처럼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각 세포가 네, 맞습니다. 역할을 하고 예, 있는 예. 어떻게 생활을 해야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까? 환경도 중요할 것 같고 그건 뭐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앞서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네. 이제 여기 관련된 여러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 몸 건강을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는 예. 그 세밀하게 세포를 얘기하고 있어서 예.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하진 않고 사실 저는 이제 죽어가는 것만 이렇게 보고 네. 세포가 어떻게 죽을까 이런 부분만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죽은 세포가 어떻게 제거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럼 있는데 질문을 좀 제가 돌려서 해도 예. 될까요? 어떤 세포는 더 빨리 죽습니까? 더 많이 아프고 그때 예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이제 수명을 다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죽는 세포들이 자연사 세포, 네. 계획된 세포사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수명을 다하면 죽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죠. 모두가 다 똑같군요. 그건. 예.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런 수명을 다해서 또는 이제 복제적 노화가 와서 죽은 세포 말고 세포들이 외부의 자극. 사고사라고 그때 그러셨어요. 예, 이제 사고사도 네.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외부의 세포한테 좋지 않는 자극에 노출되게 되면은 네.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환경이 나쁜 건지 세포에.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 이제 여름에 그 해수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햇볕에 되게 많이 노출되고 네. 이 햇볕에 있는 빛 속에 있는 이제 자외선이 DNA를 가장 잘 파괴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세포 내에 있는 DNA 우리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유전 물질이죠. 네. 얘네들의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손상이면 일반적으로 세포가 애를 복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얘를 복구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애가 이제 과도하다 싶으면은 복구가 이제 불가능하다 판단되고 이제 세포 죽음, 계획된 세포 죽음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래 살아야 되는 수명보다 훨씬 더 짧게 사는 거죠. 또 그렇군요. 건강하지 않는 세포가 되는 예. 거고.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과유불급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치게 햇볕에 노출되거나 또 지나치게 또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여하튼 과도하게 정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과도한 외부의 자극이 있게 되면은 네. 세포가 좀 아프고 병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대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